올해로 9번째 개최되는 한반도 국제포럼은 그간 국내 전문가분들과 관련국 전현직 정부 관계자분들을 초청해서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해 왔습니다. 저로서는 장관에 취임한 이래 지난해 10월에 열린 제8회 한반도 국제포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작년 포럼은 엄중한 군사적 긴장 속에서 남북관계 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각국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였습니다. 올해는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반도의 역사적인 대전환이 시작된 가운데 포럼을 개최하게 되어서 무엇보다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생산적인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한반도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오신 분들과 남북 북미 관계 현장에서 활약해 오신 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론과 실질을 겸비한 풍성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이틀 전인 6월 25일은 한국전쟁 발발 68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세계적으로 냉전이 형성되어 가던 시기에 일어난 전쟁은 한반도 전역을 파괴하고 460만 명의 인명피해를 내었습니다. 1천만 주민들이 가족과 헤어지고 고향을 잃었습니다. 3년 1개월이나 계속된 한국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종전이 아닌 휴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과 세계의 냉전 질서는 고착화되었습니다.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65년간 온 국민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경제 성장을 달성을 했고 세계가 경탄하는 민주주의를 성취했습니다. 그러나 정전과 분단 아래 우리의 성취는 절반의 성공이었습니다. 한반도는 상시적인 군사적 긴장과 여러 차례 무력 충돌을 겪었습니다. 전쟁의 위기는 시시때때로 우리 주변을 감돌았습니다. 남북의 주민들은 동족을 두려워하고 증오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헤어진 가족들은 그리움을 아는 채 하나둘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분단과 대결은 우리의 경제 구조를 왜곡했고 성장을 제약했으며 정치 발전과 민주화 과정 또한 지체되게 하였습니다. 냉전이 종식된 후에도 한반도의 적대 구조는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불거지면서 한반도는 냉전의 외딴 섬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정전 65년간 한반도의 대결과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지난 30년간 한국과 국제사회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남북한 차원에서는 1972년 7.4 공동성명,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2000년 6.15 공동선언과 2007년 14 정상선언 등의 합의들이 있었고 이를 실천해 나가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1994년 북미 기본합의와 1999년 북미 공동 커뮤니케, 2000년대의 육자회담 등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양자와 다자 차원의 협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들은 안타깝게도 지속성을 갖지 못했습니다. 사라지지 않은 대결 구도와 불신으로 인해서 대화와 협력은 가다서다를 반복했고 그마저 지난 10여 년간은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대화와 협력이 중단되면서 한반도 문제는 악화일로를 걸었습니다. 북한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거듭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은 강도를 날로 높여갔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갈등과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마저 거론되었습니다. 한반도와 주변국, 전 세계가 핵과 전쟁의 위협이 현실화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평화를 최우선의 목표로 삼고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한반도 문제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을 위해 관련국과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했습니다. 북한에 대해서도 상호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남북 관계를 복원해 나갈 것을 제의하고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비핵화를 추구할 것임을 밝히며 대화에 나설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습니다. 누구도 섣부른 희망을 갖기 어려운 엄혹한 상황이었지만 한반도 모든 주민의 생존과 번영에 직결된 문제이기에 포기할 수도 물러설 수도 없었습니다. 대화와 협력만이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신념으로 대한민국 정부는 인내심을 갖고 일관되게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밑바탕이 되어 올해 정전 65주년을 맞는 한반도에서 역사적 대전환의 발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귀빈 여러분, 올해 1월 1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서 지난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의에 이르기까지 6개월의 짧은 기간 동안 한반도에서는 거대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65년 전 정전협정이 서명되었던 판문점에서는 올해 들어 남북 정상회담이 2차례나 열렸습니다. 4월 27일 남북의 정상은 전 세계 앞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임을 선언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내용으로 하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습니다. 또한 남북은 회담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상호 신뢰를 쌓아나갔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남북 정상 간의 신뢰는 지난 5월 26일 열린 올해 2번째 정상회담에서 다시금 확인되었습니다. 어떠한 격식도 없이 다시 만난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조속하게 이행해 나가기로 하고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6월 12일에는 싱가포르 센토사 섬에서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지난 3월 우리 대북 특사단이 미국에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 개최 의사를 미국 측에 전달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즉석에서 이를 수락한 지 3개월 만에 세계사적인 만남이 성사된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의 정상은 새로운 북미 관계를 수립하기로 약속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했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안전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70년간 적대해온 북미 정상 간의 만남은 그 자체만으로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한반도와 세계는 전쟁과 핵미사일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해체하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의 토대 위에서 남북과 미국, 국제사회가 함께 번영할 수 있는 초석도 놓였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 합의에서부터 성사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길잡이이자 디딤돌로서 역할을 수행하였고 북미 정상회담에서 판문점 선언 합의를 명시적으로 재확인한 점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로써 남북관계와 북미관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과정이 서로 견인하고 촉진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선순환 궤도에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시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북미 관계가 앞서 나가면 한국이 불안해했고 남북 관계가 앞서 나갈 때는 미국이 우려했습니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함께 진전되었던 시기도 있었지만 한미의 정권 교체 등으로 인해서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은 남북, 미가 같은 목표를 확인하고 함께 나아가고 있으며 합의를 이행해 나갈 수 있는 시간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관련국 정상들도 과거 어느 때보다 합의 이행의 강력한 동기와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정상들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통해 합의 이행 가능성 또한 한층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상 간 큰 틀의 합의 속에서 고위급 후속 협상을 조속히 개최하여 합의를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해 나갈 것임을 공동성명에 명시한 점도 구체성을 보완하고 이행 가능성을 높이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평화에 있어서 다시 오기 어려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 활용해야만 하는 기회입니다. 정부는 북한과 미국, 관련 국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남북과 북미 정상 간 합의가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귀빈 여러분, 남북 정상 간의 판문점 선언은 이제 본격적인 이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남북 간에는 6월 1일 고위급 회담을 비롯해서 6월에만 6차례 이상의 회담과 협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담들의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는 남북 관계가 더욱 분주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6월 14일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는 서해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육사 합의를 복원하기로 했고, 동서해지구 군 통신선을 완전 복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군사당국은 적대 행위 중지와 서해 평화수역 조성, 남북 교류협력에 대한 군사적 보장,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의 시범적인 비무장화에 대해서도 진지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중 일부는 이미 실시되고 있습니다. 군사분계선 인근에서의 대북, 대남 확성기 방송은 지난 4월 23일부로 중지되었고 확성기 시설도 철거되었습니다. 6월 18일에는 남북 체육회담이 열렸습니다. 남북은 양측의 첫 번째 합의인 7.4 공동성명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7월 4일을 계기로 평양에서, 그리고 가을에는 서울에서 통일농구대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아시안게임 공동입장과 단일팀 구성을 비롯해서 국제경기대회에 공동으로 진출하고 남북체육 분야 교류협력도 활성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6월 22일 열린 적시자회담에서는 8.15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행사의 일정을 확정하였고, 앞으로도 적시자회담을 통해서 인도적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오늘은 이산가족 상봉행사 준비를 위한 우리 측 점검단이 2박 3일 일정으로 금강산 지역에 방문하였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개소 준비도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측 점검단은 지난주 개성공단에 방문하여 북측과 함께 현장을 점검하고 실무사항을 협의하였습니다. 본격적인 개보수 공사도 빠른 시일 내에 착수하게 될 것입니다. 남북 정상이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한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도 협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제는 철도협력 분과회담이 열렸고 내일은 도로협력 분과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산림협력 분과회담도 7월 4일 개최하기로 합의되어 있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가 개소되면 사무소에 상주하는 남과 북의 인원들이 한반도 신경제 구상에 대한 공동연구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협력을 통한 평화와 공동의 번영을 일구어낼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북한뿐만 아니라 관련 국가도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 5월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한국과 중국은 서울 신의주 중국을 잇는 철도 건설 사업을 위해 한중 간의 조사 연구가 선행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최근 한러 정상회담에서도 한러 당국은 남북러 삼가평역에 대비하여 철도, 전력망, 가스망 연결에 대한 공동 연구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의 보조를 맞춰 나가는 한편 비핵화가 진전돼서 제재 이후 상황도 내다보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착실하게 이행해 나가면서 올가을 평양에서 열릴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남북 관계가 제도화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북미관계 개선과 관련된 사항 등도 차근차근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약속했고 지난 5월 24일 이를 실행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미사일 NG 시험장 폐기 또한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국과 미국도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유예하는 결단을 내림으로써 남북, 북미 간 비핵화 합의 이행을 뒷받침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미 군 당국은 연합방위 태세에 빈틈이 없도록 긴밀한 협조 체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과 미국 간의 새로운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노력도 인도적 협력을 시작으로 해서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미 지난 5월 9일 억류되었던 한국계 미국 시민 3명을 석방한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 전쟁에서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에도 우리 유해를 같이 공동으로 발굴하는 데 대해서 의견 접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북측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한국 국민들의 문제에 대해서도 북측에서는 관련 기관에서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저희한테 전달해 온 바가 있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고위급 구속협의도 조속히 개시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실천 조치들이 신속하게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 정부는 판문점 선언을 좀 더 속도감 있게 이행하고자 합니다. 이미 합의된 사항은 차질 없이 실천하면서 진전이 더딘 분야는 창의적 대안을 통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접근해 나갈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을 지원하는 노력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한반도는 전쟁과 적대의 시절을 뒤로하고 평화와 협력, 공존과 번영의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북한, 미국,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한반도 운명을 주도적으로 개척해 나가고 있습니다. 북한은 비핵화 의지를 분명하게 표명하고 경제 건설 총력 집중에 새로운 전략 노선을 표방하면서 국제 무대에 나서고자 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북한을 대화의 상대방으로 인정하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 의지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모든 주변국들과 전체 국제사회도 평화 여정을 한 목소리로 지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는 첫걸음을 띄었을 뿐입니다. 70년간의 적대를 극복하고 새로운 평화를 구축해 나가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큰 틀에서 이루어진 포괄적 합의를 구체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과제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모든 당사국들이 합의한 사항들은 반드시 이행해 나간다는 의지를 갖고 상호 존중과 역지사지의 정신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견들을 좁혀 나가야 할 것입니다. 65년 정전 체제의 적대적 관성을 탈피해서 새로운 상상력을 갖고 과감한 실천에 나서기 위한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 시작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평화 정착의 과정이 흔들리거나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전되기 위해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 기반을 넓혀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각계각층 국민들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하여 대북 정책에 대한 우리 내부의 갈등을 줄여나가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병행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책 과정에서 주변국들의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지구상 마지막 냉전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평화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국 정부도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국내의 전문가분들께서도 한반도에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한국 정부 노력에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2018년 한반도 국제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조명근 장관님의 기조연설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또 빠르게 재개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만, 역시 저희가 지금 현재 북한 핵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갖고 있는 국제사회에 협력하고 있는 대북 제재의 틀 속에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또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서 새로운 국면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저희가 좀 그런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된 그런 준비를 하고 구체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 재개에 대비해서 현재 시설 점검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가능하다면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대한 그런 또 입장을 저희가 잘 고려하면서 그것과 보조를 맞춰 나가면서 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지혜롭게 또 차분하게 좀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좀 전에 기조연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합의되고 개최되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 정부는 길잡이로서 또 디딤돌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합의를 앞으로 이행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우리 한국 정부는 역시 같은 입장에서 길잡이로서 또 디딤돌로서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번 싱가포르 센토사 합의를 통해서 북미 간에 아주 큰 틀에서 기본적인 합의를 보았습니다만, 그것을 이행해 나가기 위한 후속 협상에서 또 많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한국 정부는 필요하다면 한국 정부에서 좀 창의적인 그런 안을 관련 국가들에 제시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한 간의 어떤 그런 관계 진전을 통해서 북미 간의 그런 협상을 좀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계속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당국 간의 어떤 이런 대화, 또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에서 또 지자체 차원에서 여러 분야에서의 남북 간의 교류 협력, 접촉과 왕래가 이렇게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월 9일 열렸던 1차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도 거기에 일일이 각 분야를 다 망라하진 않았습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 남북이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도 남북한 간에 체결됐던 합의를 통해서 또 실질적으로 남북한 간의 언론 간에 많은 교류가 있었습니다. 또 실제로 남북한 간의 행사를 하다 보게 되면 거기에 늘 우리 언론들이 함께 같이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남북 언론 간의 교류도 간접적이나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디게 이런 논의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저희가 지난 1월 1일부터 오늘까지 한 6개월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우선 지난 9년 동안 완전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가지고 또 그러한 단계로 들어가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런 민간 교류에 대한, 언론 교류에 대한 그런 논의가 좀 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제 이런 사항들이 점점 궤도에 올라서면서 지금 지적해 주신 민간 교류, 언론 교류와 관련해서도 당국 차원에서는 물론 또 직접 언론사 간에도 북한하고 협의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이행해 나갈 수 있는 단계가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이번엔 가운데 우리 질문 감사합니다. 북한 인권재단은 사실 문을 닫았다라기보다는 문을 열지도 못한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문을 열기 위해서 사무실을 임차해서 한 2년 넘게 계속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주로 행정적인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인권재단이 문을 열지 못한 상태로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그 사무실을 임차하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런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임차하는 그런 것을 중단한 것이고요. 앞으로 이제 저희 정부 차원에서 또 국회와 협력을 해서 준비가 되게 되면 언제라도 인권재단은 다시 이렇게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인권 문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인권 문제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를 가진 그런 측면이 있는 동시에 또 우리 남북한 간의 그 지역에서 남북한 관계에서 오는 특성도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시기마다 또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좀 더 고려해야 될 것들이 좀 다른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고자 합니다. 예, 장관님 저희 죄송합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혹시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지금 현재 국제사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입장은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약간 좀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표현입니다만 해결된 다음에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해제될 수 있다 하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더 그 안에 구체적인 어떤 그러면 어느 단계에 가서 어느 시점에서 하고 그런 논의는 현재 없는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대북 제재는 지속돼야 된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그런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와 함께 공조를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런 대북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뭐 저희가 포괄적으로 봐서 본격적인 경제협력 사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경제협력 분야를 제외한 인도 분야라든가 또 사회문화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있어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은 저희가 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앞으로 제재가 해제됐을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북한 비핵화 문제를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압축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하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이 되고 이제 제재 문제가 해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경우에 저희가 바로 준비를 해서 경제협력에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준비는 지금 단계에서도 남북한 간에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제 개최됐던 철도 분야의 분과회의라든가 내일 개최되는 도로 분야의 분과회의 또 다음 주에 산림협력 이런 식의 저희가 북한과 협의를 갖는 것이 바로 그러한 앞으로 제재 해제에 대비한 상호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저 뒤에 그 풍계리 핵실험장과 폭파와 관련해서는 뭐 이미 거기 직접 우리 언론 기자단들이 다녀왔고 또 저희가 여러 가지 뭐 상황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풍계리 핵실험장이 일단 폐기를 북한 주장대로 한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검증과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또 필요하다면 위협한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충분히 또 확인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을 쓰는 것은 어쨌든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차원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오고 우리가 여러 가지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핵 문제 때문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북한과 협상을 해나가는 차원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1992년에 체결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그런 취지 입장에 따라서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
말하자면 문제를 풀기 위한 우리의 그런 어떤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